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5년 4월 11일이죠. 투석을 통보를 다시 이제 받고 어떻게 제가 또 투병을 시작하게 됐는지 이제 거기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불과 이제 한 몇 개월 전이잖아. 4개월 전. 4월 달에 했으니까 5, 6, 7, 8. 불과 이제 4개월 전에 11%를 찍고, 이제 이러면은 투석을 곧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들었던 거죠. 그게 이제 25년 4월 11일이고, 자, 첫 번째, 절망의 순간, 다시 시작된 투병이다. 그러니까 투병이 끝이 없죠. 투병이라는 게. 이식을 받아도, 어, 여러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게 많고, 투석을 한다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고, 투석을 하지 않으면은 하지 않는 만큼 또 고충이 있는, 이제 신장이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하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신장학개론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신장병 2기나 3기 때 이러한 것들을 접할 수 있고, 투병에 대한 지식을 교육받거나 학습을 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제일 많이 후회가 되죠. 2기나 3기 때 내 건강에 대해서, 내 신장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을 거라는 거를 그때 시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후회가 제일 많이 드는 순간입니다. 어쨌든 2022년 9월달 저는 처음으로 신장병 5기 진단을 받고 투석 공고를 받았을 때에 그 막막함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5기를 진단 받았을 때에는 말 그대로 죽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신장병의 말로가 뭡니까? 이게 죽는 건 죽는 건데 굉장히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소변도 나오지가 않고 투석을 통해서 혈관도 좀 기형적으로 혈관이 자리 잡히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고 애우가 좋지 않고 합병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본인이 오기 진단을 처음으로 받았을 때는 굉장한 어떤 심적으로 충격을 받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억울함과 분노, 무력감 속에서 저는 생존을 위해 스스로 공부하고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말이 여기서 스스로 공부를 하고 길을 찾는다고 이야기를 드리고는 있지만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왜? 투석을 하기 싫으니까. 그 결과 3년간의 노력으로 사고체 여가율을 22%까지 끌어올리는 어떤 병원에서도 놀라워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그게 유지가 되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 전에 제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많은 부침이 있죠. 22%로 만족을 하고 거기에 이제 꾸준히 투병을 지속해야 되는데 투병을 지속하지 못하고 일반식에 손을 대면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적인 안일함이 싹이 트고 있었다는 거죠. 22%까지 찍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일반식도 안 먹고 당근, 양배추 먹고 청국장 먹고 무염에 가까운 그런 식단을 먹으니까 삶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 정도 노력했으니까 보상받아도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나는 잔존 보존 기능이 아니라 치료가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치명적인 착각에 빠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사구체 세포 또는 신장 세포가 기능이 정지되면 더 이상 재생이 되지 않는데, 제가 11%에서 22%까지 올린 거는 치료가 됐다라기보다도 죽어가는 세포가 살아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신장세포가 죽어버린 것은 더 이상 재생이 되지 않는 의학적인 이론을 그때는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나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착각에 심각하게 빠져 있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일주일은 7일이잖아요. 하지만 주 5일은 그나마 엄격한 투병식을 하게 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주말 이틀은 일반식을 허용을 했다. 그러게 함으로써 잠시나마 일반인의 행복을 누리고자 했던 것은 너무나도 인간이라면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왜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일을 할 때 막 철야하고 특근하고 그러게 막 몇 개월짜리 프로젝트를 끝나면은 회식도 하고 야 인간적으로 너 참 고생했다 하면서 술도 마시면서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그런 보상이 있잖아요. 음. 또는 어떤 시험을 갖다가 막 2년 준비하고 막 5년 준비해서 어떤 시험에 합격해서 뜻한 바가 어, 달성을 한다면은 우리가 뭐 작은 파티라도 열면서 보상이란 게 있잖아요. 하지만 이 신장병 투병에 대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 저도 카페 회원이라든가 구독자 여러분들을 만나서 담소도 즐기고 차도 한 잔 마시면서 또는 근사한 데 가가지고 식사 함께 하면서 우리가 좋은 데 가가지고 여러 가지 가십거리 이야기도 하고 투병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싶죠. 하지만 우리가 만난다 하더라도 뭘 먹을 수가 있습니까? 어? 도시락을 싸갖고 올까요? 양배추하고 당근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먹는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투병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보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파티를 열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잠시나마 이런 일반인의 행복을 누리고자 했던 것은 당연히 이론적으로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래 네가 오죽하면 그랬겠냐라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봅시다. 인간적인 마음이었지만 현실은 단 한순간의 방심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 결과는 참담하죠. 냉혹하고 2025년 4월 11일 사고체 여과율은 22%에서 다시 11%로 불과 한 6개월 1년 만에 떨어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투석이라는 선택지 앞에 서게 됐습니다. 처음에 서게 됐을 때는 굉장히 어떤 자살을 꿈꿀 정도로 암담한 그런 시절이었고요. 두 번째 선택지를 받아들였을 때에는 이제 2년 한 6개월간의 어떤 투병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은 투석을 안 한다는 어떤 확신은 있었죠. 다만 그 투병이 쉽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일반식을 먹을 수 있는 투석을 할까? 라는 생각이 없지는 않았죠. 하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는 정상인의 삶은 끝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일주일에 3번 투석이라는 종속적인 삶에
결정이 되는 거죠. 제가 지금은 투병을 함으로써 투석하기 싫어요 라고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투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가항력으로 이식을 받기 전까지는 주 3일 투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말기잖아요. 2기나 3기나 4기 환자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진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투병이라는 게 웃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투병을 시작을 해야 되고 2기나 3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5기 환자의 식단을 2기나 3기가 드시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이론적으로 좋게 나오겠죠. 임상적으로는 다를 수 있어도 이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거의 저단백을 하고 무염에 가까운 저염식을 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달려있으면 2기나 3기 환자들은 제가 먹는 5기 식단을 선택을 해서 섭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6개월 정도 진행하시게 되면 빠르면 한 달, 두 달 만에 효과를 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검사 결과를 입증을 통하여 나의 신장은 이러한 식단을 안전 식단을 하게 되면 얼만큼 좋아질 수 있는지 한계를 바로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몇 기가요? 2기나 3기 환자가요. 그러면 그거를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투병하는데 굉장히 수월하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꾸 뭐 국물을 줄이네, 가공식을 줄이네, 이런 게 뭔 필요가 있습니까? 투병 앞에서. 투병을 하는데 국물을 줄이고 싶어요? 국물을 안 먹는 게 투병이죠. 자, 이것이 바로 투병의 안일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된 현실이었다는 거죠. 자, 이제 안전 생각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전에 생존 식단도 제가 만들게 되고 안전 식단도 만들게 되고 혈압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2년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2년 6개월째 되는 날 11%가 떨어졌죠. 그리고 현재 제가 지금 이제 8월 말이니까 4월, 5월, 6월, 7월, 8월 약 5개월 정도 투병을 해서 다시 15%대까지 끌어올린 상태고 투석은 일단은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은 간당간당한 그런 상태죠. 예전에는 22%까지 올렸는데 지금은 제 계획은 18%까지만 올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15%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14%가 될지 13%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는 예전처럼 22%까지 올라가기 힘들죠. 왜냐하면 3년 동안 제 신장이 더 좋아졌을까요? 그러지는 않다라는 거죠. 더 나빠졌고 나빠졌다는 건 뭐예요? 신장 세포가 더 이제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더 죽은 신장 세포 갖고 투병을 해야 되니까 이걸 완벽하게 한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22%까지는 올릴 수가 없을 거라고 이론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다시 두 번째 투병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그 전에 했던 생각 갖고는 또 투병을 실패할 것 같으니까 좀 더 이론적으로, 좀 더 의학적으로, 좀 더 논리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잡아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어떻게 됐냐? 바로 안전 생각을 이제 5개월 전에서부터 이론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이에요. 제가 어떻게 다시 두 번째 투병을 시작을 하게 됐고 그 투병을 시작하게 된 전환점의 계기가 바로
이 안전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론적으로 안전 식단을 하고 안전 운동을 하고 안전 혈압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3대 욕구가 있잖아요. 자고, 먹고, 자고, 먹고 또 하나 뭐 있을까요? 의식주일까요? 의식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 3대 욕구가 있습니다. 자는 거, 먹는 거, 그리고 뭐 입는 것, 이렇게 될까요? 근데 이런 3대 욕구 중에서 먹는 거를 지금 못 하잖아요. 먹고 싶은 걸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안전 식단을 하고 안전 혈압을 하고 안전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멘탈이 무너질 때가 있다란 말입니다. 그 멘탈이 무너진 거를 이제 이미 저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멘탈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안전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한 게 바로 이 안전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전 생각은 먼저 현실을 인지를 해야 된다. 현실 인지를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뛰어나고 아무리 내가 주 4일 러닝을 하고 주 위에 등산을 가고 주 위에 크로스핏을 한다 하더라도 현실로 따져서 일반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투석을 한다. 이것이 바로 인지라는 거죠. 현실 인지. 그러니까 현실 인지라는 게 얼마나 멋지고 무섭고 좋은 말이냐면은 저 안전 생각에 기초가 되는 철학이 뭐냐면은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이겁니다.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아니라고, 얼마나 무능력하고, 얼마나 멍청하고, 얼마나 지식이 얕은지 저는 끊임없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제가 그걸 모르니까 신장병 말기에 들어왔고 신장병 말기에서 22%까지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어떻게 돼요? 아니라고 나태한 마음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11%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죠. 왜? 제가 제 자신을 몰랐기 때문에. 그 이제 더 이상 이제 어 안전 생각에서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현실 인지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실 인지는 제 스스로 뭐가 문제고 뭐가 부족한 건지 0.1% 너가 뭐가 모르는지 뭘 알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하고 깨달음을 준 그런 철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그 신장에 대해서 뭐 이론을 뭐 몇백 개, 몇천 개가 있는데 다른 환자들보다 10개 더 알고 50개 더 알고 100개 더 알면 뭐합니까? 투석을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제 자신의 무지함이라는 거죠. 어, 얕은 지식을 갖고 나태해지는 안일함, 우쭐함, 이런 것들이 현실을 자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 생각의 첫 번째 구간은 현실을 인지를 해야 된다. 내가 닥친 현실, 나는 뭐를 모르고 내가 병원에 갔는데 검사 결과를 모르고 내가 병원에서 약을 줬는데 그 약이 뭔지를 모르고 약을 줬는데 이거 약을 한꺼번에 먹어야 되는지 이 약은 종류가 많으니까 몇 시간 간격으로 따로따로 먹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일일이 약사나 의사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안전 생각이라는 거죠.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단순하게 주면 먹고 언제 오라면 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가지고 의사가 말하면은 의사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을 해야 돼요. 설명을 안 해주잖아요. 지금 제 영상을 보세요. 영상이 얼마나 깁니까? 20분, 30분, 1시간짜리 영상이 지금 10개, 20개, 30개가 돼가고 있잖아요. 신장병에 대해서 이렇게 떠들어도 항상 이론이 부족해요. 투병에 설계할 것도 부족하고. 근데 어떻게 한 달, 두 달, 6개월 만에 진찰 받으러 가가지고 설명 5분, 10분 듣는데 만족할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없죠.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의사가 말하는 것들을 잘 기억을 해서 집에 와가지고 의학책을 찾든 인터넷을 찾든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현재 신장병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신장병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의사가 왜 이런 것을 설명을 해주는지 이론적으로 알아가야 되고, 약을 지어줬으면은 그 약이 어떤 원리로 작용을 하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 약을 줬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약의 개수가 많으면 한꺼번에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이론적으로는 되죠. 하지만 어떻게 돼요? 최적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약의 성분을 파악을 하고 약의 궁합을 따져서 이 약들은 한 3시간 전에 먹고 이 약은 이 약이랑 합쳐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한 3시간 뒤에 먹어야 되겠다. 이러한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장병은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하고 그런 구조로 짜여져 있다. 그래서 조금 공부하면 알 것 같아도 파면 팔수록 굉장히 공부할 게 많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현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점을 쭉 나열을 해야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시스템 전환의 분기점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복잡하죠. 그래서 쭉 나열을 해서 정리를 해야죠. 정리를 해서 나는 이런 약의 기전을 알고 내 신장병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 식단은 이렇게 짜야 되고 내 운동은 이렇게 짜야 되고 내 혈압은 이런 페이스로 맞춰야 되고 내 약은 약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몇 시에 이거 약 먹고 식후에 또 이 약 먹고 자기 전에 어떤 약 먹고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현실을 자각을 하고 시스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이론적으로 봐야 될 것도 많지만은 이렇게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손보기는 쉽다라는 거죠. 만들기가 어렵지. 그게 바로 안전 생각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현실을 인지하고 두 번째는 그 인지한 것들을 문제를 해결해야죠. 문제를 해결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투병에 구축을 할 것이냐. 그래서 시스템 전환의 분기점이라는 거죠. 안전 생각은 의지만으로는 장기 지속이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내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뛰어나고 식단도 짜고 운동을 하고 혈압을 조절했어도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지를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투병은 단기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의지만으로는 장기 지속이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계획을 짜고 실행을 하고 다시 기록을 남기고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피드백에 고리를 만드는 메타가 뭐예요? 그 생각을 하는데도 어려웠잖아요. 하지만 그 생각에서도 또 우리는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메타 상위 사고 프레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 모든 실전, 이게 실천을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안전식단, 안전혈압, 안전운동의 유지력은 이 프레임에서 나온다. 이 프레임이 뭐라고요? 바로 안전생각이다. 안전생각은 뭐다?
현실을 인지하고 시스템을 전환시킨다. 그리고 이 안전 생각을 의지만으로, 감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될 것 같다, 감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장기 지속이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계획을 짜고 실행을 하고 기록을 남기고 피드백, 개선을 해서 발전시켜야 된다. 어떻게? 모든 것을 이론적으로, 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계해서 검사 결과를 통하여 임상적으로 인증을 받아야만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시스템이 구축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안전생각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단순히 생각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생각에 생각을 더해라, 제2 시스템을 발동해라 하지만은 그것들을 발동을 해서 바로 안전 생각을 구축을 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두 번째 투석을 통보받고 만들어낸 생각이 바로 안전 생각이다. 투석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투석을 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안전 생각은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투병 계획이라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감기 걸렸으니까 투병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걸어야 된다니까요. 자, 두 번째, 끝없는 권해, 실패 원인을 외부에서 찾다. 안전 생각을 제가 짜긴 짰는데 제가 망가지기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황에서 단순히 절망을 넘어선 근본적인 질문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게 뭐냐면은 나는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 왜 말기까지 왔는가? 이게 내가 잘못인가? 아니면 환경 탓인가? 아니면 가족 탓인가? 하는 비판과 비관적인 생각들이 내 마음을 잠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투병을 해야 돼? 왜 내가 이렇게 투병을 하면서 먹지 못해야 돼? 왜 또 투석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좌절과 분노가 복합적으로 감동이 요동치면서 별 이상한 생각을 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는 현실. 왜 이게 합리적이지 않냐면은 우리가 보상을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투병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치찌개 한 그릇을 밥을 말아먹지 못하고 돈가스 한 그릇을 단무지에다 먹지 못하는 현실이 된다는 거죠. 말기에서는. 신장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미리 교육받지 못한 것에 대한 억울함, 병을 너무 늦게 알아차린 것에 대한 자책감, 그리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망가져버린 이 삶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앞으로 나아갈 길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짜증나고 성질나고 열받아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안전생각이 이제 포함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론을 갖다 세우고 시스템을 세웠다 하더라도 이러한 분노와 좌절이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투병을 지속적으로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신, 다시 투병식으로 돌아가서 과연 내가 2년 버틴 것도 힘들었는데 앞으로 5년 신장 기술이 발달돼서 이식하기까지 10년을 버틸 수가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한 의문점이 생긴다는 거죠. 의학 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내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라는 확신 없는 미래는 진퇴양난의 고통을 안겨준다, 이 말이라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 시험 공부를 하는데 포기하면 끝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회사 생활 하는데 하기 싫으면 퇴사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투병은 어떻게 돼요? 내가 투병을 안 하면 뭐가 날 기다려요?
죽음이 날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러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특히 모든 책임과 비난의 화살을 내 부모에게 돌렸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제 부모가 이혼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내 부모가 이혼하지 않고 정상적인 삶을 살았더라면은 내가 과연 신장병에 걸렸을까?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장병에 걸리고 나니까 부모가 엄청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가족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신장병이 된 원인이 내 가족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이런 고민들이 신장병 말기에 들어서고 투석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은 잠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는 상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울증으로 발전이 되고 나쁘게 말하면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하겠죠. 이게 저도 그 직전까지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우울감과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내 부모를 내가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내 부모는 이혼을 해가지고 내가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망가지게 만들었지? 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들게 되면서 부모에 대한 원망이 가득해버리고 막 싫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독한 분노와 무력감 속에서 저는 제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고, 왜냐하면은 이제 그 투병을 다시 시작을 하고 이 고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어떻게 돼요? 무언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정리를 내리기 위해서 안전 생각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그 고민들을 저는 체계적으로 한번 잡아 나가기 시작한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4월 달에, 25년 4월 달에. 그러니까 막 그때는 막 분노 조절 장애도 일어나기 직전이었고, 조울증도 심했고, 웃었다 울었다가 기분 나빴다 화났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됐었는데, 그런 지독한 분노와 무력감 속에서 제가 선택한 건 뭐였냐면 제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다. 그건 뭐였냐면 내 부모가 왜 이혼을 했지? 그런 뿌리, 발단의 원인, 그 원인의 시작, 이걸 계속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제 행동이 단순한 책임 회피가 아니라 복잡한 심리적 기제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투병에서 오는 무력감이 아니라 이제 왜 이렇게 신장이 안 좋아졌지? 그러면 내 환경 탓인가? 내 부모가 정상적으로 나를 갖다가 성장을 시켰더라면 내가 신장병에 안 걸릴 수 있지 않을까? 모든 원인들을 따지고 봤더니 이렇게 복잡한 심리적 기제에 나의 고민은 뿌리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첫 번째는 시스템에 대한 안전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원초적인 내 심리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내가 그냥 투병을 하면서 느꼈던 모든 고민들에 대한 그걸 한번 해결을 하고 정리를 하고 다시 투병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고, 거기에 대한 안전 생각의 추가 옵션이 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안전 생각이라는 것은 통제 불가능한 것들, 예를 들어서 과거라든가 또는 타인이라든가 내가 원치 않았지만 타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환경도 마찬가지. 환경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통제 불가능한 것들과 통제가 가능한 것들, 현재의 뭐 안전식단을 내가 먹냐 안 먹냐,
소비라든가, 소비는 뭐예요? 칼로리 소비를 하고 이런 것들, 혈압, 운동, 기록들, 이런 거 내가 통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 통제를 함으로써 안전생각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투병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과 통제를 불가능한 것들, 옛날 과거에 내가 좋지 않았던 고민들, 그리고 내 부모가 이혼했던 것들, 타인에 의한 것들, 그리고 환경, 그러게 함으로써 내가 혼자 자라왔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통제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하게 됐고, 감정의 소용돌이를 어떻게 해결을 해서 투병을 할 수 있는 행동 에너지로 전환을 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생각을 안 했더라면은 저는 아직도 내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욕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 스스로 어떤 이런 모든 갈고리들을 100%까지는 아니지만 99%를 거의 정리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내 부모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늙은 제 모친을 모시고 제가 요리를 하면서 이제 어머님과 같이 잘 살고 있죠. 뭐 그런 겁니다. 이제 저는 제 과거를 기억은 하고 있대. 좋지 않는 과거는 뭐랄까요? 많이 이제 지워졌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제 불가항력이라는 것도 알고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도 제가 이제 제 머릿속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타까운 과거이지, 이제는 그것 때문에 이제 미련을 두지는 않죠. 아무튼 좀 그런 쪽으로 제가 좀 정리를 잘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전에는 제가 이제 부모 탓도 하고 환경 탓도 했죠. 그게 바로 남 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 생각을 정립하기 전에는 제가 탓을 엄청 많이 했던 거죠. 핑계도 대고 왜 내가 이렇게 됐지? 어떤 탓 핑계를 많이 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핑계들은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저는 고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의 남 탓, 특히 저는 부모의 탓을 많이 했고 그 중심에서는 피해 의식을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피해 의식의 핵심은 자신의 불행이나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저는 그걸 외부에서 찾았죠. 내가 정상적으로 자라나지 못한 것에 대한 타인, 내 부모, 원망하고, 그리고 환경, 그리고 과거 사건으로 돌리고 내 자신을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존재로 규정하는 사고 방식이었다는 거죠. 자,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의 이혼을 인해서 외부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내가 결과를 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건 때문에 지금의 내가 신장병에 걸리고 내 인생을 쓰레기처럼 살았다라고 내가 사고를 구조화 시켰다라는 거죠. 이러한 저의 논리 구조는 피해 의식의 전형적인 틀과 정확히 일치하더라는 거죠. 하지만 단순히 피해 의식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넘어서 그 근원을 더 깊이 파고들자 여러 심리적 상태들이 얽혀 있었음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첫 번째 아동기 트라우마. 그러니까 성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이혼을 해버리고 혼자 준비물 뭐 찾고 그런 삶을 살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내 부모도 저의 인생을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당시는 제 부모도 제 부모의 삶을 살았었고, 저는 국민학교 1학년 때 나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이 어떻게 돼요? 행복하지 않았지만은 그게 바로 어른이 되었고 보니까 아동기 트라우마가 잔존했다라는 거죠.
트라우마의 문제의 원인이 된 사건과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 자체를 의미한다. 부모님의 이혼은 어린 시절 저에게 안정적인 세상이 무너지는 큰 충격적인 트라우마였고, 현재의 저의 생각은 그 트라우마의 지속적인 영향, 후유증이 남아있다라고 판단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된 상태에도 아동기 트라우마가 잔존하였기 때문에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라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저한테. 성인 아이라는 것은 어린 시절 겪는 가정의 역기능, 이혼이나 학대 등으로 인하여 몸은 어른으로 성장했지만 감정적인 반응이나 대인관계 패턴은 상처 입은 어린 시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뜻하는 심리적 용어다. 이게 바로 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동기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성인 아이까지 끌고 왔다라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그거를 빨리 떨쳐내 버렸어야 했는데 그걸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는 제 인생을 어떻게 해요? 그냥 쓰레기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 가족과도 제가 그렇게 사이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남 대하듯 대하죠. 왜냐하면은 제 어렸을 때 좋은 기억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 그러게 살아왔던 거죠, 제 인생을. 그래서 이제 제가 투병을 시작하고 투석을 통보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정신적인 이런 것도 왜 나는 이렇게 문제가 됐는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고 내 자신을 알기 시작을 하니까 이러한 것들이 나한테 존재했더라 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꼈던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감정은 바로 이 성인 아이의 핵심적인 정서였다라는 거죠. 내면 아이의 상처. 치유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고 혼란스러워하는 초등학교 1학년의 아이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내면 아이가 부모 때문에 난 제대로 크지 못했어 라고 계속 원망하고 있었다는 거죠. 원망을 했어요. 아니, 나를 갖다 정상적으로 자라나게 하고 성장을 시켰더라면 내가 신장병에 걸렸을까요? 신장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가족 관계를 이뤘더라면은 2기나 3기였을 때 투병을 시작을 했겠죠. 근데 인생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를 제가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십자병 걸리면 걸린 대로 뭐 살지 이렇게 제 인생을 쓰레기처럼 살아왔던 거죠. 이 개념들을 종합해 보니 저의 상태를 비로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건의 본질은 부모의 이혼이라는 충격적 사건과 그로 인한 상처인 아동기 트라우마였고 그 결과적으로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제가 스스로 난 내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았어 라고 그러한 마음가짐이 피해의식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러한 심리적인 패턴은 상처에 머물러서 어른의 삶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인 성인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치유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을 아직 치유되지 않는 어린 시절의 자아, 즉 내면 아이의 상처라고 부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는 이런 심리치료가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막 살았고 그 상처가 빨리 아물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나이가 50줄이 넘는 그 어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안고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서야 저는 그걸 깨닫고 치료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의 생각은 피해의식이 맞았지만 그 근원에는 아동기 트라우마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성인 아이의 특성과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종합적인 이해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가족을 원망하고 내 인생을 쓰레기처럼 살았는지 이런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많이 불쌍하죠, 제 인생이. 야, 그거를 내가 빨리 알았더라면, 그래, 과거는 과거고, 너 인생을 좀 제대로 살아와라. 라고 했을 건데, 이제야 그걸 깨닫으니까 많이 또 후회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한 피해의식과 과거의 어떤, 좋지 않은 기억들을 이제는 정리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많이 편안해지죠. 야, 앞으로 이런 투병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하게 살까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지 예전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왜 이런 거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냐면은 제가 옛날에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런 상처가 있었어요. 라고 알려드리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러한 현실적인 고민 또는 자기의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투병에 앞서서 이러한 고민의 뿌리를 찾아서 해결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제가 이거를 갖다가 하루 이틀 고민해서 해결했을까요? 해결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25년 4월 11일 날 검사 결과를 받고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투석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을 듣고 다시 투병을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러한 고민이 있는데 이러한 고민 때문에 내가 성질이 나고 투병을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아. 왜?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러면 이 마음을 잡을 수 있는 해결 방법은 뭘까라고 생각을 하고 심리 치료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알게 되고 내가 왜 피해 망상을 가지게 됐는지, 왜 내가 내 인생을 쓰레기처럼 살았는지 그런 원인을 알게 되고 그 원인을 제가 스스로 제거를 했다라고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을 제거를 했다라고 통보를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투병에 앞서서 또는 왜 여러분도 신장병이 악화가 됐는지 이러한 원인의 뿌리를 알길 바라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안전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한 모든 뿌리와 고민의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해 가기를 저는 바란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안전 생각에 포함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고민들을 고민하면 어떻게 돼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왜? 풀리지 않는 것이 고민이니까. 근데 그 고민을 현실적으로 직시를 하고 어떻게 내가 이것들을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게 바로 안전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전 생각은 어떻게 된다? 그 고민들이 있으면 그 고민을 나열을 하고 그거를 계획을 세우고 그걸 어떻게 없앨 것인가 라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기록을 남기고 피드백을 하는 게 바로 안전 생각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이 고민이 있다면 그 고민의 문제를 또 나열을 하게 되고 그 나열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이거를 없앨 것인가 해결할 것인가 생각을 안 할 것인가 뒤로 넘길 것인가 그래서 그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을 만들면 실행을 하고
실행을 하면 일기라든가 기록을 남김으로 인해서 내가 아직도 그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 고민을 해결을 하고 있는지, 그 고민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또다시 개선할 것인지를 반복하는 게 바로 안전생각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좀 짧게 잘라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오늘 벌써 이제 1시간이 돼가는 시간이네요. 자, 네 번째, 생각의 전환. 통제할 수 없는 과거를 놓아줘야 된다. 이처럼 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나자 비로소 이 심리적 족쇄를 끊어낼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전생각이라는 거죠. 고민은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에 생각이 납니다. 저는 저를 괴롭히던 문제의 뿌리, 즉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끝까지 파고들어 가보았죠. 부모님이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분들은 왜 이혼을 했지? 그 이전에 왜 나를 낳았을까? 아, 남녀 간의 사랑과 본능 때문에 그랬겠구나. 그것이 바로 인간 본성의 법칙이었지. 더 거슬러 올라가며 태초, 인간이 정의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다. 그러게 사랑을 나누고 아이를 나누는 것은 그래 신의 영역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 그랬겠구나. 내 부모도 이혼하면서 힘들었겠구나. 나를 신경 쓰지 못할 만큼 그때는 그 세대는 그 시절에는 어쩔 수 없었겠구나 라고 그냥 제가 그냥 어떻게 돼요? 제 고민들을 이렇게 정리를 내버리는 거죠. 그거를 단시간에 이렇게 정리를 못 냈어요, 저도. 한 몇 주일, 한두 달을 운동을 하고 등산을 하고 또 자기 전에 자고 난 다음에 수없이 고민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 내리고 나니까 지금은 편하게 글로 써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지 그 전에는 이게 저의 첫 번째 고민이었다는 거죠.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내 부모를 욕하게 되고 내 부모를 부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을 제가 제대로 살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뿌리가 나의 통제의 범위를 벗어난 일임을 깨닫게 된 순간 그 문제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고민이 아니라 과거의 사실로 끝내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와 이런 것들을 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제 어머니도 다행히도 그에 대해서 저한테 사과를 해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고마웠죠. 그래서 그 사과를 감사히 받아들이고 제 어머님을 위해서 제가 또 요리를 또 하고 어머님을 제가 지금 또 공양을 하면서 갈등이 해결이 됐다 지금은. 굉장히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화목하고 행복하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안전생각에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고민을 통제 불가, 과거나 타인이나 환경에 의해서 그리고 통제 불가와 통제 가능한 게 무엇이 있는지 즉시 분류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만 하지 말고 적어야 돼요. 적어야 돼. 그래서 기록을 한다. 통제 가능한 항목들을 매일 수치화시킨다. 그리고 주일에 올일에 빼기 더하기만 결정하면 된다. 그건 뭐냐면은 이제 기록을 남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루하루 기록을 보고 어떤 것이 부족했는지 어떤 걸 더 추가를 했는지 개선을 하라는 거죠. 그냥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리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자, 안전생각. 돌이켜보면 저의 안전생각은 복합적인 배경 속에서 탄생했다. 첫 번째,
추석 통보라는 현실적인 압박에서 2025년 4월 11일 EGFR 11%에서 투석을 권유받는 두 번째 순간이 가장 직접적인 계기였고, 투석을 받지 않으려면 다시 투병식으로 완전 전환해야 한다라는 강제적 결단 상황 속에서 이 생활을 5년, 10년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단순한 의지만으로는 버티기 어렵다는 절망감이 컸다라는 거죠. 벼랑 끝의 위기 상황이 새로운 사고 체계를 찾도록 밀어붙인 1차 발단이라는 것이죠. 자, 초난자의 정신세계. 초난자의 정신세계는 뭐냐면은, 이건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우리가 절벽에 떨어져 가지고 초난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뼈가 부러짐에도 불구하고 기어갈 수 있으면은 기어가 가지고 구조를 신청을 하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통증이 없는다 하더라도 4기, 5기가 되면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초난자라고 생각을 하고 정신세계를 각성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고민의 누적. 세 번째, 왜 나는 이런 병에 걸렸는가? 라는 질문을 반복하였으나 해답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답이 없는 문제를 붙드는 것이 고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해답이 없는 문제는 뿌리까지 내려가며 집착이 풀린다 라는 지혜를 명상을 통하여 체득한다. 명상이 뭐냐면 답이 나올 때까지 생각하라는 거죠. 답이 안 나오면은 명상을 어떻게 돼요? 내일 또 하고 모레 또 하고 그 다음날에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생각에 생각을 더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명상이 10분짜리, 20분짜리 명상이 아니에요. 그 고민이 풀릴 때까지 명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답이 나옵니다. 어떤 식이 됐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꽤 많이 오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울음을 통해서 무언가가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면서 그 실질적인 해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고민이. 한번 체험해 보세요.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뿌리까지 추적해 내려놓는, 여기 나오죠. 내려놨다. 그러니까 해결하기보다도 그 고민들이, 그래, 이거 이제 안 돼, 내가 그냥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내려놓는 과정이 안전생각의 철학적 발단이 되더라는 거죠. 네 번째, 과거 경험의 자기 낙인과 분노.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의 이혼으로 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자기 낙인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는 곧 환경과 가족 탓으로 이어졌고 피해의식과 분노로 변했다는 거죠. 하지만 명상을 통하여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임을 자각하면서 남 탓을 멈추고 내가 바꿀 수 있는 영역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전환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 탓을 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내 인생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핑계를 멈추니까 어떻게 돼요? 남 탓을 멈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 탓을 하는 순간 핑계가 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을 했고, 핑계를 대지 않는 순간 남 탓 또는 환경 탓을 안 하게 된다라는 거죠. 환경 탓을 왜 안 해요? 내가 통제할 수 있잖아요. 과거는 그래서 다 지금은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추석을 하기 싫으면은 남이 해줍니까?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다시 식단을 시작을 해야 되고, 내가 운동을 시작을 해야 되고, 이게 바로 통제 영역이라는 거죠. 통제 영역을 시스템을 만들고 통제 영역을 할 수 없는 불가침한 과거의 문제라든가 현실적인 고민은 내려놓는 방법으로 저는 해결해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환이 일어났다. 자기 낙인을 벗어 던지고 통제 가능한 영역에 집중하려는 결심이 안전 생각의 심리적 발단이 되었다는 거죠.
안전생각은 단순한 멘탈 정리법이 아니라 안전식단과 안전혈압, 안전운동, 굉장히 중요하죠. 안전생각은 하나만 해주는 게 아니라 안전식단과 안전혈압, 안전운동, 이 모든 것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메타인지적 사고 프레임이자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기록을 남기고 피드백과 개선을 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주체적 시스템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정신념이 아니라 임상적 실험과 데이터를 검증 통하여 무한히 확장하고 성장하고 투병할 수 있는 조정석이라는 거죠. 조정을 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바로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안전생각의 최종 정의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길이 저는 제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안전투병의 4대 원칙이 바로 새로운 길입니다. 결국 안전생각은 단순한 멘탈 정리법이 아니라 안전식단과 안전혈압과 안전운동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적인 사고 프레임으로 자리 잡았다. 이 3대 실천을 꾸준히 유지하려면 남탓하지 않고 풀리지 않는 문제에 매몰되지 않으며 반복되는 고민을 뿌리까지 내려가 정리하는 안전생각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저만의 투병 철학인 안전투병 4대 원칙이 정립되었다. 안전생각, 모든 투병의 기반이자 운영체제이다. 안전식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종합적인 투병학의 핵심이다. 안전혈압, 높은 혈압은 약해진 콩팥의 사고체를 계속해서 때리는 것과 같아. 이걸 해결하는 게 안전혈압이다. 안전운동, 투병을 지속할 수 있는 체력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요소라는 거죠. 숨이 차게 운동하는 것. 7번째, 복잡함을 이기는 시스템. 데이터 기반의 투병학. 그러니까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바로 이론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투병학이 바로 안전생각이라는 거죠. 안전식단은 단순히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라라는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장학, 영양학, 임상학, 병리학, 운동학이 모두 결합된 개인 맞춤형 투병학이라는 거죠. 투병은 복잡하지만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론을 공부를 하고 임상을 통해서 데이터를 도출해 나가서 투석을 하지 않는 방법을 검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신만의 데이터를 쌓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복적으로 계획을 수정을 하고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이론을 먼저 설계하고 의학 서적을 먼저 봐야죠. 논문들도 확인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고 나만의 투병 계획을 세워야 된다. 임상 입증. 그러니까 각자 환자 본인이 실험체가 된다는 것과 똑같죠.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곧 자기 실험체가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계획을 실천하고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한다. 자,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죠. 한 달 주기로 해야죠. 우리가 6개월 주기나 1년 주기로 분석을 하면 안 돼요. 왜? 신장 기능의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안정성이 높은 구간에서는 환자의
그러니까 나의 목숨을 위해서, 나의 목숨이 뭐예요? 나의 안정성이잖아요. 그래서 환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더 촘촘한 추적과 신속한 임상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게 바로 한 달 주기의 검사 결과다. 그러니까 제가 카페에 가입해 주세요. 제가 제 영상을 봐주세요.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 이게 어떻게 돼요? 저만 좋아서 하는 겁니까? 서로가 좋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당연히 제가 어떤 질문을 답을 해줄 줄 알고 그냥 식단 짜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면 제가 해줄 수 있습니까? 못 해주죠. 여러분이 수술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거 가장 중요하다고 나오잖아요. 신장 기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달달이 변하잖아요. 혈압이 매일매일 바뀌듯이. 그래서 불안성이 높은 구간에서는 이 각자의 환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더 촘촘한 추적과 신속한 임상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한 달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되고, 한 달간 동일한 생활 패턴을 유지한 뒤 얻은 검사 결과는 본인의 투병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데이터가 된다. 그래서 계획을 수정하고 발전시켜야 된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의 계획을 평가하고 다음 달 계획을 수정을 한다. 장기적 추세를 파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6개월, 1년 이런 것들을 미래를 투병을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복잡한 시스템을 이길 수가 있다.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기록을 쓰고 계산을 시키고 이걸 지속하고 이게 바로 반복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반복을 하니까 처음에는 세우기가 복잡하잖아요. 반복을 하면서 시스템으로 발전시킨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자동화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떻게 돼요? 돈을 버는 거죠, 돈을. 이게 바로 비투석, 살 수 있는 생존 전략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1시간이 훌쩍 넘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설명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지 않았을까. 이걸 알아야만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간다는 거죠.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